우리 가족의 먹거리를 관리하는 주방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소재의 조리도구와 주방용품들이 가득한데요. 이러한 용품들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건강을 해치고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잘못 사용하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첫 번째는 스테인리스 용기입니다. 새로 산 스테인리스 냄비를 만졌더니 손에 검은 가루가 묻어나는 경험 해보셨죠? 이는 스테인리스를 매끄럽게 가공하거나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연마제의 미세한 가루가 남아있는 것인데요. 연마제의 주요 성분은 탄화규소로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A 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탄화규소는 공기를 통해 흡입되어 폐에 들어가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새 스테인리스 제품은 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연마제는 지용성 물질이라 물이나 주방세제로는 제거되지 않고 기름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식용유를 키친타올에 적당량 묻혀 제품 구석구석 닦은 후 베이킹소다를 넣고 팔팔 끓이고 물로 헹군 후 다시 물에 구연산이나 식초를 넣고 끓여서 부드러운 수세미의 주방세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에서 생산되는 스테인리스 제품은 대부분 탄화규소 대신 스테아린산이나 산화알루미늄을 연마제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체에 해가 없는 물질로 국내 제품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된 제품은 연마제의 성분이 확실히 명시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세척 과정을 통해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두 번째는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지금 냉장고 안의 반찬통으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세요? 유리와 스테인리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플라스틱 제품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제품들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 용기 같은 일회용부터 냉장고 속 반찬통까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 속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플라스틱 속 환경 호르몬이 노출되어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바닥면에 표기된 숫자와 영어 기호를 확인하고 재질에 따라 사용 용도를 달리하셔야 합니다. 반찬통 고르실 때는 그중 2와 5를 꼭 기억하세요. 이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란 성분으로 주로 식품 포장 용기에 사용되며 내열 온도가 높아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인체에 무해하여 물병, 세제통,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5는 폴리프로필렌으로 가볍고 내구성이 강하며 끓는 물이나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여 조리도구나 컵, 밀폐용기 등에 사용되고 환경 호르몬이 배출되지 않아 의료 장비에도 사용될 만큼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니 플라스틱 통을 구매하실 때는 하단의 표기 꼭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하셔야 하며 플라스틱이 내구성은 뛰어나지만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니 대체로 1년에서 3년 정도 사용 후에는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세 번째는 알루미늄 용기입니다. 알루미늄 냄비나 식기류는 가볍고 열 전도율이 높아 빠르게 음식을 끓일 수 있고 녹슬지 않아서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식품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간장, 양배추, 토마토와 같이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을 보관하면 알루미늄이 용출되어 우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이 몸속에 축적되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 구토, 설사,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뇌에 축적될 경우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치매나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체내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용기는 세척할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표면의 산화 알루미늄 피박이 벗겨지지 않도록 금속 수세미 대신 부드러운 수세미나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새로 구입한 알루미늄 용기는 물을 넣고 한번 끓여서 사용하면 피막이 강화되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색이 변한 알루미늄 용기나 흠집이 많은 식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쉽게 음식이 타게 되므로 새 것으로 꼭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네 번째는 프라이팬입니다.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자연히 코팅이 벗겨지는데요. 음식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그냥 쓰지만 뭔가 모르게 찝찝한 마음이 들긴 하시죠. 한 검사에서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사용해도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바닥 재질이 드러날 만큼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는 알루미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이 장기간 노출되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뼈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이 특정 유형의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팅이 벗겨진 후라이팬이나 냄비는 버리시고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팅된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려면 쇠 숟가락이나 스테인리스 주걱 대신에 나무나 합성 수지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세척 시 철 수세미보다는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시고, 빈 프라이팬을 오래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 조리 후에 프라이팬에 오래 올려두면 코팅이 약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다섯 번째는 쿠킹 오일입니다.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해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거나 고기 구울 때 불판에 쿠킹 오일 깔고 사용하신 경험 있으시죠? 이런 활동이 몸에 안전할까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호일은 음식에 포함된 산성 성분과 반응해 알루미늄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아스파라거스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오븐에 넣었을 때 최대 22.7mg의 알루미늄이 검출되었고, 이는 유럽 식품안정청 안전기준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알루미늄이 음식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면 대부분은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극소량은 남아 점차 체내에 축적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한 조리법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여섯 번째는 비닐랩입니다. 주방에서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 비닐랩 자주 사용하시죠? 그런데 비닐랩이 우리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비닐랩은 대개 폴리에틸렌과 폴리염화 비닐 두 가지 소재로 나뉩니다. 폴리염화 비닐로 만든 비닐랩은 가소제를 사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지만, 이 가소제가 열에 의해 방출되면서 환경 호르몬과 발암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암이나 생식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음식에 섞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PVC 랩이 많은데요. 이 랩은 기름진 음식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식과 접촉할 경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가정용 랩은 대부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져 유해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환경 호르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랩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랩과 음식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음식들도 있습니다. 일부 음식은 냉장 보관 시 맛이나 식감이 떨어지고 냉장고 내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음식들과 우리 몸에 약이 되는 음식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싹이 난 감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냉장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로 인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자에 포함된 전분은 차가운 온도에서 당으로 변하고 이 당이 고온에서 가열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으며 감자와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조리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냉장고가 아닌 서늘한 곳에 빛이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고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주면 좋은데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의 발화를 억제하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파와 함께 두면 양파의 수분을 감자가 흡수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보관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에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맛과 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데요. 참기름은 볶은 참깨에서 짜낸 기름으로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어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 실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생기면서 기름이 굳고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지므로 냉장 보관하시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들기름은 산패를 막아주는 성분이 부족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빛과 열에 매우 민감하여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병을 신문지나 천으로 감싸 빛을 차단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2대 8의 비율로 섞어 리그난 성분이 더하면 영양소도 더욱 풍부해지고 보관 기간도 2배로 늘어나니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생닭입니다. 생닭을 구매해 요리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은 바로 캠필로박터라는 식중독균입니다. 이 균은 주로 동물의 위장에서 서식하며 감염되면 발열, 두통,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주로 생닭을 제대로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때 감염되는데요. 문제는 요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교차 오염입니다. 생닭을 씻을 때 물이 튀면서 다른 식재료나 주방기구를 오염시킬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가열하지 않고 먹는 과일이나 채소와 다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은 반드시 밀폐하여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아주 작은 양에도 감염될 수 있으니 위생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마늘 보관 어떻게 하세요?
조금만 방심하면 썩고 물러지고 그렇다고 다 갈아서 얼려버릴 수도 없고 참 어려운데요. 마늘을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습기를 흡수해 곰팡이가 피고 싹이 나기 쉽습니다. 게다가 마늘에 생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과 사포롤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마늘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마늘은 쪼개어 햇볕 잘 들고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바싹 말리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 바닥에 소금이나 설탕을 약 5mm 정도 깔고 그 위에 키친타올을 놓은 후 마늘을 올려두면 소금과 설탕이 제습제 역할을 하여 마늘이 곰팡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마늘이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냉장고에서 2-3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마늘을 다져서 냉동 보관하면 오랜 기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보관 방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과육이 물러지고 당도가 떨어지며 껍질도 쭈글쭈글해지는데요. 이런 변화는 토마토가 숙성을 멈추기 때문으로 특히 1-2일 이상 냉장 보관을 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의 섭취량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보관 시에는 15에서 18도 정도의 서늘하고 햇볕이 닿지 않는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온도에서 토마토가 자연스럽게 숙성되며 맛과 질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탕을 뿌려 먹으면 비타민 B군이 파괴되므로 피하시고, 토마토의 영양소인 라이코펜도 냉장 보관 시 절반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상온 보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6번째는 양파입니다. 혹시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양파를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면 습기를 흡수하여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워지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양파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물망에 넣어 보관하면 최대 2-3개월까지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할 때는 껍질을 제거한 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이물질을 닦아내고 랩으로 감싸 보관해야 합니다. 양파는 물로 씻은 후 보관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물이 양파 속으로 들어가 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음식 7번째는 수박입니다. 더운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남은 것은 보통 랩에 씌워 냉장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경우 약 7일 만에 세균이 무려 3,000배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먹고 남은 수박은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많은 음식이 그렇듯이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대로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더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1번째는 밥입니다. 갓 지은 따끈한 밥, 구수한 향기와 맛도 정말 좋은데요. 그런데 찬밥이 건강에 더 좋다는 말, 최근에 많이 들으셨죠? 밥은
90% 정도가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전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돼 혈당을 높이고 비만이나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냉장 보관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겨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한 밥은 갓 지은 밥보다 저항성 성분이 3배나 많고 냉동 보관은 전분의 변화를 막아 저항성 전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으므로 갓 지은 밥은 냉장실에서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고 데워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트 세일할 때 달걀 2~3판씩 사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마트에는 냉장 보관된 계란과 실온에서 보관된 계란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걸 골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그건 유통 과정 중 계란의 손질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입 후 냉장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보관하라고 적혀 있는 계란은 비세척란인데요. 세척란의 경우에는 계란 표면에 묻은 닭똥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합니다. 계란은 표면에 자연적으로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존재해 외부의 미생물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나 계란을 세척하면 이 보호막이 제거되므로 세척된 계란은 더 이상 미생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세척란은 냉장 보관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비세척란은 자연 상태에서 보호막이 온전하여 실온에서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지만 실온에서 2~3주 이상 보관하게 되면 계란이 노화되면서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계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때 실온에서 약 3주 후에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지만 냉장 보관 시 6주 후에도 박테리아 성장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비세척란도 가급적이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계란을 냉장고 문에 보관하게 되면 흔들리거나 온도 변화가 잦아져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전용 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